안녕하세요. 낭만 싣고 달리는 낭만카고입니다. 제가 화물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하고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6년 전이었죠. 그때는 지금같이 유튜브 정보도 없었고 제 주변에 화물 일을 하는 분도 전혀 없었습니다. 화물 일에 대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인터넷 카페가 거의 유일했는데요. 그마저도 정보가 한정적이었고 간단한 텍스트 정보가 전부였습니다. 결박이나 단도리를 하는 방법도 지금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서 이해가 쉽고 습득이 용이한데 당시에는 사진도 잘 없고 글로서만 간단하게 알려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참 열심히 찾아봤었고 나름 많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단가였습니다. 지금은 매출과 수익을 공개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당시에는 누군가 카페에 매출을 공개하게 되면 모다바리를 당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모다바리가 뭔지 모르시죠? 학교 다닐 때 쓰던 말인데 한 명을 단체로 공격한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글을 내리고 심하면 카페를 탈퇴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궁금했던 단가를 매출을 공개했던 그분의 글에서 간단하게 볼 수 있었는데 대구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가는 편도 단가가 20만원 정도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렇지 않아도 화물업을 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상 매출과 수입, 손익을 알아야 되는데 참 빈약하지만 대구에서 수도권 단가가 20만원이 가능하다 이 한 가지로 진행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거주지가 구미인데 수도권까지 왕복을 하게 되면 하루 매출 40만원이 가능하고 왕복을 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 기름값, 도로비, 차량 감가, 기타 비용 등을 계산했을 때 수익성이 괜찮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사실은 마음은 이미 해야겠다라고 결정하고 스스로 이유를 명분화시킨 면이 더 강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준비하는데 준비 과정도 만만찮게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차량 구입부터 넘버 구입, 대폐차 절차 대행, 보강 작업까지 대행해주는 그런 트럭 전문 영업사원이 있어서 일이 참 편했습니다. 혹시 소개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그 이후에 사업자 등록과 홈택스 가입 인증서를 받고 복지카드, 하이패스 카드를 신청을 하고 24시에 차주 가입 신청을 한 다음 필요한 서류를 보냈습니다. 24시에 서류를 보내고 며칠 만에 드디어 그렇게도 궁금했던 어플을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플이 열리는 순간 바로 일을 나가야 되겠다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렇게 급하게 시작을 해서 생겼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얘기하기가 참 창피하기도 하지만 다음에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단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누구나 느끼는 부분이겠지만 오더마다 거리도 다르고 집 내용, 단가도 모두 다른데 어떤 게 좋은 오더인지 같이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더구나 수도권, 대구, 부산 이런 쪽으로 갔을 때는 새로 고침할 때마다 많은 오더들이 순간순간 뜨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죠. 지금은 4초마다 자동으로 새로 고침이 되지만 당시에는 수동으로 계속해서 새로 고침을 눌러줘야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더를 볼 때는 잠시도 손을 가만히 두질 못했었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그때 기억도 가물가물하네요. 아무튼 초보인 저는 단가의 가치 판단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고 깨닫고 기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여러가지 사업을 했었고 당시에도 다른 사업을 병행하고 있던 터라서 제 자신의 노동력과 시간의 대가를 헐값에 팔고 싶지는 않았고 좀 불만스러운 단가의 오더를 진행할 때는 화가 나서 일을 해도 보람이 없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화물업을 결정할 때 그 대구에서 수도권까지 20만원이고 하루 매출 40만원 수준에 못 미치게 되면
예상했던 순수입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기껏해야 인건비를 버는 수준밖에 안 되겠다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화물업을 통한 수입의 개념을 인건비와 함께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차량과 넘버 등등 일을 하기 위해서 투자된 자금에 대한 그 수익률은 당연한 것이고, 단순히 인건비 정도만 나온다면 저는 시작하지도 않았고 결과가 그렇다면 실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단순히 일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벌기 위해서 선택한 업인지,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 수입을 기대하고 있는지 말이죠. 비슷한 듯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의 이 두 가지의 개념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결과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오더의 단가에 대한 가치 판단이 가장 시급했고, 카페에서 들었던 키로당 단가를 적용해 보려고 예를 써봤는데 별 효용성이 없었어요.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대구에서 수도권 단가가 20만원이다. 이 부분을 기초로 손익 분석을 하고 시작했었기 때문에 이 한 가지 단가로 기준을 만들어 보기로 한 거죠. 대구에서 수도권까지 운행 시간은 대략 4시간이고 상하차 작업 시간이 1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그 오더를 수행하는 데 걸린 시간이 총 5시간이 되니까 기대하는 단가인 20만원을 나누게 되면 시간당 4만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당 단가 4만원 이상인 오더만 잡으면 시작할 때 그 기대했던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나의 데이터만 가지고 급조해서 만들어낸 이 단순한 기준이 수많은 오더를 판단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간당 단가 기준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순간적으로 오더를 잡으면서 언제 복잡하게 계산해서 잡을 수 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초보인 제가 이 기준을 활용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오더창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코스의 오더를 잡습니다. 그리고 하차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인지 내비게이션을 찍어봐서 알아내고 상하차 작업 시간을 무조건 1시간을 더해서 4만원을 곱한 금액보다 많으면 진행하고 부족하면 취소하는 겁니다. 이 작업이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오더를 보자마자 기준 이상인지 또는 미달인지 즉시 판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가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니까 결정한 오더에 대해서 좋은 단가인지 쓰레기 단가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없어지고 스트레스도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시간당 단가 기준을 많은 분들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기준이라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단가에 대한 공통되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잡지 맙시다 라는 공허한 외침보다 3.5톤일 경우에 시간당 4만원 이하 오더는 잡지 맙시다 가 좀 더 설득력 있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외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